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3년 2회 두 번째 출제됐던 제4회 문제라고 교재 써있네요.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엑셀 일반에 관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하이퍼링크에 관한 문제 나왔어요. 하이퍼링크는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매크로 하면서도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셀에다가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셀에다가는 도형에다가 매크로 지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네모 도형을 클릭하면 합계가 나온다 뭐 이런 거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는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셀에다가도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형에도 하이퍼링크를 지정합니다. 네모를 클릭하면 뭐 다른 파일이 열리게 한다든지 뭐 네모를 클릭하면 네이버가 열리게 한다든지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단추라고 하는 거는 매크로는 지정할 수 있지만 하이퍼링크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설에 잘 나와 있을 거예요. 22번 아래 시트에서 A1, A2 영역을 범위 1, B2, B1, B2 영역을 범위 2라고 지정했다라고 이 문제는 예전에 본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느 셀 이름을 지정을 하잖아요. 이름을 지정을 했을 때 그 셀 이름에 대한 수식의 이름을 정의했을 때 범위 1 더하기 범위 2라고 했는데 그 범위 1에 해당하는 셀 내용이 하나라면 A의 첫 번째 셀을 범위 1이라고 지정했다면 가능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범위 1이 셀이 2개고 범위 2가 셀이 2개다 보니까 계산은 안 된다. 단 1번, 2번, 4번처럼 함수 안에다가 지정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연산자로만 지정해 줄 때는 단일 셀만 이름을 정의했을 때만 가능하다. 23번 이건 뭘까요? 달러를 써야 되는데 니은으로 잘못 입력한 거예요. 달러를 왜 니은 S자를 쓰면서 니은으로 잘못 쓴 것 같네요. 그러면 2의 8번째 셀 나누기 니은의 F5라고 하는 셀은 없죠. 본래 SF의 5번째 셀은 있을 수 있어요. ABCD로 나가고 숫자로 나니까 SF의 5번째 셀은 가능한데 니은 F의 5번째라는 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인식하냐면 이건 이름 정의한 거다. 니은의 F의 5번째라는 이름으로 지정한 거다라고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니은의 F 5번째라고 하는 이름이 없잖아요, 현재는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름이 뭐냐라고 해서 샵 네임이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해설은 우리 49페이지 23번 문제 밑에 오류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오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니까는요. 한 번쯤은 꼭 나오죠. 이러한 문제가. 그러니까 샵샵샵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릿수가 부족한 거고 div 나누기 슬래시 0이라고 써 있는 거는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0으로 됐을 때,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수학에서 불능이기 때문에 div 제로 에러가 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name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ref 참조를 하는데 잘못된다든지 하는 거. 24번 문제. 자, 목표값 찾기에서요. 18만원짜리네요. 이 자리를 15만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식 셀이 뒤에 네 번째 셀이 되겠죠. 뒤에 네 번째 셀이 수식 셀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를 바꾸겠죠. 할인율을 바꾸든 단가를 바꾸든 수량을 바꿔서 판매 가격을 15만원으로 18만원에서 15만원을 바꾸겠죠. 예. 여기서 수식셀은 뒤에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단가와 수량을 곱하고 할인율을 곱해서 18만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만원이라는 자리 뒤에 네 번째 셀은 그냥 18만원이라고 숫자를 쓴 게 아니라 는 B의 두 번째 셀하고
B의 네 번째 셀, C의 네 번째 셀을 각각 곱한 거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표값 찾기에서 해당하는 그 18만원짜리를 15만원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그 당연히 18만원짜리에 수식이 들어가 있어야만 돼요. 그건 규정이에요. 거기에 수식이 없으면 계산을 못합니다. 예. 뒤에 네 번째 매크로. 매크로에 관한 설명인데, 매크로에 해당하는 이름, 매크로 이름을 A라는 매크로, B라는 매크로, C라는 매크로를 각각 이름을 달리 부여해 줘야 되는데 A 둘 다, 세 가지 다 A라는 매크로로 지정할 수는 없죠. 그 다음 반복 작업을 자동화시켜서 실행시키는 기능, 이것이 매크로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엑셀을 실행해서 마우스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지금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다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모르고 내가 여기다 클릭했어요. 그리고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우스를 막 움직여.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막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는 건 기록이 안 되죠. 클릭하는 거 움직이 돼요? 클릭하는 거는 기록이 됩니다. 여기 갔다가 하는 건 움직여져요. 이거는 기록이 돼요.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다 기록이 되고요. 그러나 마우스를 휘둘리는 거는 기록이 안 되겠죠. 25번의 해설해 보면 매크로와 관련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잘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가 조금 그래요. 마우스 동작은 그대로 기록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우스 동작이 그냥 허공에 휘두르는 거는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클릭하는 거는 기록이 돼요. 어딜 갔다가 온 거지 않습니까? 꼭 키보드로 써야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마우스로 뭐 A 첫 번째 셀에 있다가 합계 계산한 단어를 클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는 썸하고 함수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 동작도 그대로 기록이 되죠. 예. 키보드 동작도 그대로 기록이 돼요. 근데 그냥 휘두르는 건 기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도 기록이 되고,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기록이 되고, 다 기록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허공에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그 얘기지. 거기 해설 나와 있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영문자로만, 대문자, 소문자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지정할 때는 첫 글자가 영어로 시작해야 되고 빈칸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밑줄은 허용하는 거,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텍스트 나누기. 텍스트 나누기라는 건 뭐예요? 뭐 컴마나 탭이나 세미콜론이나 쉼 이런 거, 공백 등의 이런 기본 구분 기호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런 그 구분 기호가 없어도 가능은 하죠. 자, 그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디야? 응? 화면이 뭐 휙 지나가 버렸네. 네, 텍스트 나누기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첫 번째, 각 필드 일정한 너비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19분선을 위치해서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홍길동이라고 써있고, 일찜에 써있고, 이순신 써있고, 이거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 하는데, 구분 기호가 없으니까 이때는 너비가 일정하다고 인식을 하고, 다음 눌러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럼 홍하고 길동 사이, 일하고 짐의 사이를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죠. 따로따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홍, 길동, 일, 짐에, 이, 순신 하고 쉼표가 들어갔잖아요. 쉼표가. 그러면은 텍스트 나누기를 할 때 구분 기호가 컴마니까 그때는 쉼표라고 하는 구분 기호를 써주면 분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분리가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는 구분 기호가 있느냐 아니면 첫 번째 보기는 일정한 너비가 정렬되어 있을 때는 구분선 위치를 클릭을 해가지고 너비를 조정하는 거고, 또 탭이나 또 쉼표라든지 빈칸이라든지 컴마라든지 슬래시라든지 뭐라도 뭐 느낌표라든지 골뱅이라든지 이런 기호를 우리가 넣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구분 기호가 지정되어 있는 거냐라는 걸 확인해야 되고. 자, 그런데 세 번째 보기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볼까요? 데이터의 필드 사이에 두 가지 이상의 문자 구분 기호가 있을 경우에는 실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죠. 구분 기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예를 들어서 홍, 쉼표, 길, 슬래시, 동. 1, 쉼표, 길, 슬래시, 동. 2, 쉼표, 순, 슬래시, 신. 구분 기호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텍스트 나누기를 할 때 구분 기호가 쉼표도 들어가 있고 기타에 슬래시도 들어가 있잖아요. 넣어주면 되지. 예. 그럼 따로따로 구분되는 거죠. 이때 쉼표를 빼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슬래시로만 구분하는 거고. 두 가지 들어있잖아요. 뭐 탭에 지금 없으니까 뭐 넣든 말든 상관없고, 그렇게 되면은 각각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두 가지 기호가 있었을 때는 실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쉼표, 탭, 공백 그런 거 말고 느낌표, 뭐 골뱅이 이렇게 구분 기호가 두 개 들어있을 때는 안 돼요. 아까 보셨을 때 텍스트 나누기 보면은 구분 기호가 예를 들어서 골뱅이도 들어가야 되고 느낌표도 들어가야 되고 두 개를 못 넣잖아요. 그때는 해결이 안 되지. 그러나 공백하고 쉼표나 세미콜론 이 네 가지가 들어있다 그러면 네 가지는 다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세 번째가 틀린 답이다라는 거죠. 밑에 해설 나와 있으니까 해설 참조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번 매크로에 관련된 바로가기 명령. Alt+M을 누르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 Alt+M이 뭐예요? 자, Alt하고 M을 누르면 수식이 나와요. 수식이. 자, 보세요. 요 상태 보면 홈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홈, 삽입, 레이아웃, 수식, 개발 도구까지 있는데, 키보드에 보면 Alt 있잖아요. Alternate 키를 누르다 띄면 메뉴가 펼쳐요. 이렇게. 자, 인터넷을 하는데 보세요. 여기 메뉴가 없죠. 파일, 편집, 보기 이런 메뉴가 없잖아요.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려요. 다시 누르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요 Alt하고 내가 즐겨찾기를 보고 싶으면 A잖아요. A. 그럼 Alt A를 누르면 즐겨찾기가 되는 거예요. 아래 한글도 Alt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리고요. 다른 것도 그래요. 얘도. 지금 보시면 아크로벳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Alt키 눌렀다 띄면 F자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도움말로 가고 싶어요. 여기 도움말로. 그럼 Alt H다 이거죠. 요 앞에 앞글자. 헬프. 그러면 엑셀에서는 요 위에 마우스를 클릭을 했지만 마우스를 못 쓰는 사람들은 키보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lt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리는데, M이라는 메뉴가 수식이니까 난 수식이라는 메뉴를 바로 가고 싶어. 그럼 Alt M 누르면 바로 수식으로 가요. 그 상태에서 여기 이름 관리자가 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름 관리자가 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N 누르면 이름 관리자로 가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에 관련된 명령어들은, 메뉴들은 다 그렇게 Alt라는 메뉴를 눌렀다 띄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세상의 룰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했고 그냥 클릭을 했단 말이야. 클릭을. 그러니까 낯설죠. 당연히 낯설죠.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 세대였고
아직도 키보드를 많이 좋아하고 키보드로 많이 작업을 하는데 마우스를만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예. Alt-M은 매크로는 아니고, 특히 개발 도구에 가서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을 하려고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Alt F11이라고 떠요. 메뉴가 여기 밑에. 매크로는 Alt F8이라고 떠요. 근데 매크로 기록에는 그냥 메시지만 나오지 무슨 명령이 없잖아요. 여기 속성에는 무슨 명령이 있나요? 속성도 없고, 삽입도 없고, 대신에 이름 관리자 여기 컨트롤 F3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컨트롤 F3을 누르면 이름 관리자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F1번이 뭐 하는 거예요? F1번이 도움말이고, F2번이 이름 내용 고치는 거, 수정하는 기능이고, 뭐 컨트롤 F는 뭐죠? 뭐 찾는 거죠. find 찾는 거. 이렇게 명령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기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명령어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특히 윈도우상에서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Alt F4를 누르면 닫기 명령이고, 종료 명령이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수월해요. 근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예. 일단 Alt F은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거는 아니온 것 같고요. 자, 2번. Alt F11번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이 된대요. Alt F8번을 누르면 요 매크로 대화 상자가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을 할 때는 컨트롤 키하고 영문자를 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세 가지는 다 맞는 말이고,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Alt-M이 뭐고, Alt F8이 뭐고, Alt F11이 뭐고, 이걸 다 알아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많이 나왔던 유형이니까 영문자를 쓰는 거. 이거는 일단은 옳지 않은 거다. 이거는 일단은 이상이 없는 거니까 제끼고, 나머지 세 가지 중에서 Alt-M, Alt F11, Alt F8 이걸 얼마나 외우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시나리오. 자, 여기 시나리오에 보시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요. 시나리오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가 12.1%라고 하는 11.1%라는 값을 지정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것을 10.0%로 또는 15.0%로 조정을 하면, 근데 조정이 두 군데를 조정하는 거예요. 12.0%하고 6이라는 값을 기본으로 있었는데 10.00%와 12로 조정했더니 매출액이 이렇게 줄었고, 15.00%하고 3이라는 값으로 변경을 했더니 매출액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현재 값을 제외한 보통이라는 시나리오하고 우수라는 시나리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는 제외해야죠. 현재는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과 우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얘가 시험에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시나리오 요약 그러면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 아하, 시나리오가 현재 두 가지가 들어있네. 아니야, 세 가지야, 네 가지야. 이거 구별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뭔지는 몰라도 몇 번째 셀에 매출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를 한 거예요. 그게 C의 몇 번째 셀인지 모르지 뭐. 그 다음에 이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결과 셀은 당연히 수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C의 네 번째와 C의 다섯 번째 셀 값이 변경이 되니까 결과 셀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 셀은 수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을 못해요. 만약에 수식이 안 들어갔다면 변경되는 게 없죠. 변경되는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결과 셀은 매출액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 셀에는 C의 네 번째 셀과
C의 다섯 번째 셀을 참조하는 C의 네 번째와 C의 다섯 번째와 연관된 어떤 수식이 들어있으니까 결과가 반영이 된 거겠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요약보고서는 별도의 데이터 시트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별도의 시트로 출력을 한 거예요.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이 시나리오 요약보고서를 만들 때 앞에다가 또는 뒤에다가 출력하시오.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시나리오 요약보고서를 만들거나 하여튼 뭐든지 차트를 삽입하든 뭐를 만들든 뭐를 새로 만들면 앞에 생겨요. 왼쪽에. 근데 얘를 뒤에 놓으세요 라고 하면 끌고 드래그해서 오른쪽에다 끌고 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얘는 원본이 따로 있고 결과가 따로 출력된다. 그래서 원래 있는 내용을 삭제하면은 결과는 이거죠. 얘를 삭제한다고 해서 얘는 보고서예요. 보고서. 시나리오 자체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요. 파일 안에. 보고서만 삭제하는 거니까 다시 보고서 출력하면 되죠. 예. 위 그림의 시트를 삭제한다고 해서 시나리오가 삭제되는 건 아니다. 보고서만 한 장 찢어내는 것 뿐이다. 이런 거죠. 첫 번째가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시나리오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재 값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29번. 뭐가 변경이 됐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제목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제목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갑축이 1서부터 100만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만서부터 100만까지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 자체가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각각의 막대 그래프 상단에 레이블 값이 추가되어 있어요. 여기 값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1이 아니라 만으로 변경된 거 맞고요. 눈금선이 사라졌고요. 눈금선이. 그 다음에 축 값인데 가로축은 어디예요? 가로 세로 축값이라는 게 있어요. 축값. 교차 축값이라는 게 있는데 교차 축값을 10만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은요. 10만을 기준으로 10만보다 작으면 낮은 애는 10만보다 작은 애들은 아래로 내려가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름, 국어, 영어. 여기는 홍길동 일찜에 두 사람만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90, 80, 60, 50. 여기는 45. 여기는 95. 이렇게 바꿀까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출력이 됐어요. 근데 이거 여기죠.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 이 갑축을 봤는데 여기 보면은 축값이 있어요. 축값을 제가 얼마로 줄 거냐면은요 50을 줄 거예요. 50. 그러면 50을 기준으로 50보다 낮은 애는 여기 50보다 낮은 애가 뭐가 있었죠? 45점 있네요. 그렇죠? 50보다 낮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얘를 70을 줄까요? 70을 주면은 70을 기준으로 해서 70보다 낮은 애들은 내려가는 거죠. 70보다 높은 애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보는 거죠. 커트라인. 이번 시험은 70을 커트라인을 볼 거야. 그러면 막대가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은 뭐 커트라인을 도달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10만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축값을 변경했다고 한다면 10만보다 낮은 27,000, 24,000, 71,000 이런 세 가지 값들은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만을 기준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축값이 뭔지는 구별이 안 되죠. 일단 10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30번. 인수 목록에서 인수라는 건 뭡니까? 는
뭐뭐뭐뭐 함수를 쓰고 괄호 열고 그러죠. 그 괄호 안에 뭐 컴마 뭐를 쓸 거 아닙니까? 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 인수라 그래요. 그런데 공백이 아닌 문자열이나 숫자가 입력된 거, 즉 공백을 개수를 세는 건 카운트 블랭크죠. 공백의 숫자를 세는 거는 카운트 블랭크고, 숫자만 세는 건 카운트고, 글자든 숫자든 공백이 없으면, 공백이 아닌 것들만 세는 건 카운트 올이고, 카운트 if는 뭐죠? 블럭 안에서, 그 인수 안에서 조건에 합당한 것들만 계산하는 거,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 if고. 근데 카운트 if는 조건에 합당하는 것들이 숫자가 되든 글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dCount라는 함수하고 dCountA라는 함수가 있는데, dCount도 데이터베이스 범위 중에서 조건에 합당하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고, dCountA는 조건에 맞는 숫자나 글자를 세는 거예요. 빈칸만 아닌 거. 근데 COUNTIF는 조건에 맞으면 숫자가 되든 글자가 되든 상관없이 다 계산이 된다. 31번. 해설을 거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1번 문제는요, 좀 난해한 문제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20 나누기 10은 10이죠. 10이에요. 10. 다운편에 20을 넣었어요. 다운편에 10을 넣었어요. 그럼 글자죠. 다운편에 들어가면 글자인데, 글자는 글자지만 숫자처럼 생겼잖아요. 20이라는 글자고 10이라는 글자인데, 알맹이를 뺏겨보면 숫자와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20 빼기 10이 돼요. 그래서 결과가 10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뭘까요? 다운표 안에다 12 나누기 20 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12월 20이 돼요. 12월 20. 그리고 다운표 안에다가 12 나누기 11 쓰면 12월 10이에요. 그럼 12월 20에서 12월 10을 빼니까 열흘 차이가 나잖아요. 날짜와 날짜를 뺐으니까. 그러니까 열흘 차이가 나서 결과는 10이 될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20분의 12. 이건 분수예요, 분수. 12 나누기 20이 되는 거예요. 12 나누기 20. 그러니까 20분의 12 빼기 10분의 12 하면 10분의 12 얘가 더 크죠? 12 나누기 10이 더 크지 않습니까? 1.2고 얘는 얼마야? 0.6인가요? 이건 0.6이고 이건 1.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0.6이 나오나요? 네 번째는 분수니까 6분의 10 이건 0.6이고 얘는 1.2니까 0.6에서 1.1을 빼니까 마이너스 0.6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리까리 할 수도 있어요.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슬래시를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날짜처럼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엑셀에다 직접 입력했을 때나 그런 거고, 수식상에다가 12 나누기 10을 쓰면은 이거를 지금 출제위원이 교묘하게 이렇게 떨어뜨려 놨잖아요. 떨어뜨려 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라고. 달리 표현하면 얘가 붙은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아주 교묘하게 요거 왼쪽 거 2개, 오른쪽 2개를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단 말이야. 빼기로 이렇게 빈칸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12월 20일, 12월 10일 이렇게 헷갈리라고 만든 거지. 이거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12 나누기 20, 12 나누기 10 그걸 빼라는 거잖아. 수학에서. 오히려 꼬맹이들은 이걸 안 틀릴 수 있어요. 엑셀을 모르는 사람은 또 안 틀려. 엑셀을 이제 배웠는데 잘 헷갈린 거지. 요거는 날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날짜로. 자, 시트 탭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탭이라는 말이 뭐예요? 탭.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거를 탭이라 그래요. 좌우로 구분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엑셀 메뉴에 보면은 여기 홈 탭, 삽입 탭, 뭐 수식 탭 이렇게 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밑에 하단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게 시트 탭이라 그래요. 여기를 시트 명칭 들어가는 거. 여기를 시트 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 시트 탭에서 행렬 머리글 항목은 행렬 머리글이 인쇄도로 설정하는 기능이다. 이게 뭐야? 그런데 문제는 페이지 설정이라는 대화 상자에서 시트 탭이래네요. 본래 시트 탭은 여기인데, 시트명 탭이 들어간 여기인데, 이걸 말하는 게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기 페이지 설정에 가면, 요 페이지 설정에 가서 요거에 있는 요 시트 탭 어디 갔어? 제가 차트를 선택하고 들어갔죠? 어쩐지. 차트를 선택하니까는 시트 탭이 안 나오고 차트 탭이 나온 거고요. 저도 헷갈렸네.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시트를 선택하고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 시트 탭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행렬 머리글. 행렬 머리글이라는 건 뭐예요? 행렬 머리글 이거죠. 이것도 같이 인쇄하겠대요. 이제 미리 보기 하면 A, B, C, D 1, 2, 3, 4가 나오네. 그렇죠? 행렬 머리글을 빼면 안 나오는 거고, 행렬 머리글은 뭐다라는 거. 행렬 머리글이니까 A, B, C, D 1, 2, 3, 4 그게 보이라는 거고. 인쇄 제목 항목을 이용하면 인쇄 제목 여기 반복할 행이 뭐고 반복할 열이 뭐냐 하는 건데,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됐을 때 이 페이지를 이렇게 넘어가면은 저 앞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 고정이라는 걸 하는 것처럼 인쇄할 때도 제일 윗줄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인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페이지 설정에 있는 시트 탭에 있는 반복할 행위거든요. 그럼 모든 페이지에 항상 어느 줄이 인쇄가 된다라는 거죠. 열도 마찬가지고. 자, 눈금선은 뭡니까? 눈금선? 여기 눈금선이 보이네요. 만약 눈금선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눈금선이 안 보이죠? 예. 눈금선을 선택을 하면, 근데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여 체크를 표시하면 셀 구분선이 표시가 되는 거죠. 셀 구분선을, 눈금선을 체크한 거잖아요. 그럼 뭐 인쇄가 되겠죠. 얘를 해지하면 인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책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선택을 하면, 눈금선을 선택을 하면 인쇄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잘못된 표기법이죠. 걔를 선택했으니까 눈금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인쇄할 때. 예. 그 다음에 메모에서 우리가 여기 메모에서 시트 끝에 시트에 표시된 대로, 자, 이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에다 메모를 하나 넣을 거예요. 메모. 멋쟁이라고 썼고요. 여기 이순신에는 신사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메모가 보이지만 인쇄할 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인쇄할 때는 안 나와. 근데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를 해라 라고 하면 멋쟁이가 어디로 돌아갔지? 다시 시트에 표시된 대로, 여기는 시트에 표시가 안 됐으니까 안 나오고, 당연히 메모 표시 숨기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일래나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다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죠?
시트가 여기 지금 보이더라도, 이렇게 보이더라도 안 나온다는 거죠. 다시 시트 끝에 있는 그대로 그 자기 자리에 표시되라 그러면 얘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인쇄할 때. 근데 이거를 시트 끝에다 몰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어디 끝에 B2 셀에 메모가 있었네요, C의 네 번째 셀에도 메모가 있었네요 하고 따로 출력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메모 항목에서 없음을 선택하면 메모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메모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없음이라고 돼 있으면 뭐가 된다? 메모는 출력이 안 된다. 메모는 부연 설명이니까 화면에 걸거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출력할 거냐, 그럼 있는 그대로 출력할 거냐. 근데 순시는 홍은 지금 걸쳐놨으니까 보이지만 순시는 가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시된 대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홍은 보이겠지만 순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몰아서 따로 끝에다 출력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 33번 이건 무슨 메뉴인가요? 보기라는 메뉴가 저 위에 있네요. 보기라는 탭. 거기 보면 창 그룹이 있네요. 여기 창 그룹. 예. 새 창, 모두 정렬, 틀 고정, 나누기, 숨기기, 뭐 작업 영역 저장, 창 전환,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예. 지금 숨기기라고 했죠? 창을요. 제가 숨기기 했어요. 숨기기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 한번 보세요.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는데 숨기기를 했어요. 그러면 통합문서 자체가 숨겨지는 거죠. 시트 1만 숨기는 게 아니죠. 시트 2번, 시트 3번 통째로 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숨기기를 처리하면은 통째로 통합문서 자체가 숨겨지는 건데 현재 있는 워크시트만 숨겨진대요. 아니었잖아요. 예. 틀 고정은 뭐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거는 뭘까요? 자, 나누기라고 하면 마우스를 여기다 클릭해 놓고 나누기 하면 창이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얘를 이렇게 이제 드래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그러다가 얘를, 이 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드래그 하다가 왼쪽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도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너비를. 그러다가 얘를 더블 클릭하면 사라지고. 저 위에도 있어요. 여기 얘를 굳이 나누기 하지 않고요, 요 위에 보면 스크롤바가 있는데 스크롤바 위에 삼각형 스크롤 포인트 위에 보면 이렇게 내리는 줄이 있어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고, 오른쪽 끝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눠져요. 그래서 가운데를 놓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다 사라지고, 가로선만 더블 클릭하면 가로만 사라지고, 가로세로를 제가 다 동시에 더블 클릭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세로만 없어지고, 이렇게 동시에 더블 클릭하면 통째로 다 사라지고.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작업 영역 저장은 뭘까요? 보통 저장이라는 거는 오피스 단추 누르면 여기에 저장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장은 뭐예요? 파일을 저장하는 거죠. 파일을 저장하는 거예요. 제가 파일을 5개를 열어놨어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를 열어놓고 분석하는 창을 하나 또 열어놨어요. 5개를 매번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열기 눌러서 1사분기 불러오고, 2사분기 불러오고, 3사분기 불러오고, 4사분기 불러오고, 분석 현황 불러오고, 항상 5개를 열어놓고 작업하려니까 귀찮아. 그럴 때 작업 영역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5개를 열어놓고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저장이 돼. 5개가 환경이 저장이 되는 환경. 그래서 그 작업 저장해 놓은 걸, 영역 5개를 열어놓고 작업하고 있다는 자체를 불러오면은
5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편하겠죠. 그럼 저장은, 개별 저장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저장해야 되고. 시트 관리는 뭡니까? 여기 시트 관리라는 건 밑에 있는 시트 이름을 뭐 관리하는 거 그거 얘기했네. 자, 첫 번째,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시트 그룹을 설정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시트명을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눌러서 마지막을 클릭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가지고 그룹이 된단 말이에요. 그룹이 된단 말이에요. 그룹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보세요. 제가 전체에다가 여기다가 A의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만 색깔을 여기다 빨갛게 칠해버릴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글자 색깔을 빨갛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색깔을 또 녹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시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밑에 시트 1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똑같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여기다 글자를 쓰면 빨간색 들어가요. 여기다 글자를 쓰면 빨간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글자를 쓰면은 빨간색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동시에 좀 입력을 한 거죠. 동시에. 그게 이제 시트를 그룹을 설정하는 거죠. 뭐 떨어져 있는 거를 클릭할 때는 어떻게 하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되죠. 예, 컨트롤 키 눌러서 하는.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시트 탭을 클릭하면, 예. 그 다음에 드래그하면 뭐가 돼요? 자, 보세요. 밑에 있는 시트명이 있는데, 밑에 시트가 있는데, 쉬프트 1이라고 하는 얘를 우리가 이제 전반기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전반기도 있고 전반기 2도 있고. 그럼 전반기 2를 후반기로 바꾸면 되겠네. 그럼 전반기하고 후반기 내용은 어때요? 현재는 똑같죠? 그럼 이제 전반기 후반기에 있는 내용을 좀 고치면 되지. 그렇죠. 전반기를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후반기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전반기랑 후반기랑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구조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는 다를지라도. 그럴 때 복사해 가면 좋다. 그냥 드래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동이 되는 거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원래 이렇게 보세요. 얘를 화면을 크게 놓고, 자, 이 부분을 만약에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뭐가 돼요? 복사가 된단 말이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는 거는 윈도우의 기본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컴퓨터 일반에서 배운 것 중에 파일 폴더를 어떻게 했냐면은 드래그 했어요. 내 문서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내 그림이라는 폴더로 드래그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드래그하면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뭐가 돼요? 그렇게 되면 복사가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뭐냐면 같은 파일, 같은 폴더 상에 있는 거, 같은 드라이브 상에서 다른 드라이브에서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내 문서로 드래그하면 이거는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드래그하면 이동이 돼요. 근데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드라이브에서 드래그하면 그때는 복사가 돼요. 다른 드라이브에서 USB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내 문서로 끌고 들어가면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그리고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뭐가 된다? 이때는 이동이 된다. 이거는 윈도우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컨트롤 키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가 되고 쉬프트 키 누르고 끌고 가면 이동이 돼요.
같은 드라이브든 다른 드라이브든 간에. 근데 엑셀이든 포토샵이든 아래 한글이든 뭐를 블럭 잡아서 끌고 가면 이동이 돼요.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된다.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윈도우상에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이에요. 그거는. 자,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대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지정해 줄 때 공백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셀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이름 상자에다 등록할 때는 빈칸을 허용을 하지 않는 거고, 매크로 이름에는 빈칸이 들어갈 수 없는 거지만, 밑에 있는 시트명, 전반기, 후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빈칸이 들어가요. 대신에 빈칸이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참조할 때는 헛다운표가 들어간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자, 보세요. 전반기하고 후반기 제가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자, 지금 시트 3번에서 는 전반기에 있는 이 데이터랑 후반기에 있는 이 데이터랑 더하고 싶어요. 그럼 수식이 뭐로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전반기라고 하는 시트명에 있는 F5번째 셀하고 후반기라고 하는 시트명에 있는 2의 24번째 셀하고 더하래요. 근데 후반기라는 건 이름이 이렇게 빈칸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헛다운표로 묶어줘야 돼. 글자가 안 떨어져 있으면, 빈칸이 없으면 그냥 글자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느낌표는 뭐냐면 시트라는 명의, 시트라는 뜻이거든. 근데 대괄호는 뭐예요? 대괄호는 파일명이잖아요. 파일명. 예. 참조할 때 쓰는 거. 세 번째가 일단 틀린 문제네요. 그렇죠? 35번. 아래 시트에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토익 점수 상위 5위까지를 추출하고 싶대요. 5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처음에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물어요. 야, 790 넣어. 이 전체 범위 중에서 따졌을 때 랭크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으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고급 필터를 걸 때 어떻게 겁니까? 만약에 900점 이상인 사람만 출력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900점 이상이라는 것만 출력하라 그러면 스펠이 바뀌었네. 토익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뭐 900점 이렇게 쓰잖아요. 조건을 900점 이상만 출력하라 그러면 토익이 크거나 같다 900 이렇게 하고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5등까지만 출력하래요. 5등까지만. 그러면 요렇게 는 랭크라고 해서 쓸 거 아닙니까? 너의 순위가 5보다 작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탁 치잖아요. 그러면 참과 거짓으로 나와요. 얘가 5등보다 크거나 같을지는 모르니까는, 자, 1등이 지금 1등, 2등, 3등, 4등, 5등 맞겠네. 그렇죠. 5등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점수는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는 true, 참이라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나와요. true. 이렇게. 또는 이거 대신에 false 이렇게 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앞에 있는 항목 이름 있지 않습니까? 얘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어떤 항목의 토익의 값이 5등 이상, 5등 이내에 들어왔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예, 아니오가 나올 거 아닙니까? true 또는 false가 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토익이라는 항목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느냐? 여기는 학과명, 성명, 토익이란 세 가지 글자는 쓸 수가 없어요. 아니면 비워두든지 아니면 다른 글자를 쓰면 돼. 다른 글자를 점수라고 쓰든지 사랑이라고 쓰든지 안녕이라고 쓰든지 다른 글자를 써도 돼요. 그러나 토익이라는 항목 이름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이 세 번째가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쓰면 데이터에 가서 고급에 가서 조건 범위가 요거고 그래서 나는 여기다 출력해라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영어 점수가 70점 이상이니까 다 출력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국어 점수가 1등인 경우만 출력해라 이거죠. 그러면 랭크 누가 얘가 이 범위 내에서 1등이냐 묻는 거죠. 그래서 1등이냐 묻는 거죠. 너 순위가 1등이니 물으면 예 아니오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1등이 얘고 얘가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아니니까 false라고 뜰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 국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결과가 false나 true가 나오면 만약에 2등이라 그러면 이때는 true가 나오겠고 1등이라고 하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럴 때는 이 국어라는 글자를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비워두든지.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거냐면요. 보세요. 조건을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얘만 가면 안 돼요. 꼭 이렇게 드래그 해야 돼. 그래서 따로 출력을 이제 하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사랑이라고 써도 되고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국어 점수라고 써도 되고 근데 뭐는 쓰면 안 된다? 국어를 쓰면 안 되고 영어를 쓰면 안 되고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뭐 국어 조건이라고 쓰든지 이렇게는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요게 false나 true로 떴을 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3이 세 번째가 답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수식을 실행해보면 true나 false가 뜰 테니까. 36번 전기난로 계열의 직선을 부드럽게 나타내는 방법은 뭘까요? 완만한 선. 곡선이란 말은 없어요. 지금 보기 중에 보니까 뭐 곡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곡선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드러운 선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부드러운 선. 문제가 부드러운 선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1번은 완만한 선이고 2, 3, 4는 다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선 중에 하나 답이 되겠다 이거겠지. 설마 완만한 선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편적인 우리가 찍어 맞추기 방법에서 의한다면 완만한 선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5글자를 오른쪽에서 자르래요. 퓨터 루트 25 루트 25래요. 그러니까 5네 뭐 루트 25. 그 다음에 트렁크는 뭐죠? 소수점에 잘라버리는 거죠. 트렁크는 5.95 그러면 5.96 그러면 5. 이건 뭘까요? 6이 5보다 작습니까? 아니죠. 그럼 7이 5보다 크다라는 걸 물어볼 필요가 없죠. AND는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참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걸렸잖아요. 6이 5보다 작다라는 게 거짓말로 됐잖아요.
그 다음 조건을 물어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좌우가 바뀌었으면 7이 5보다 크냐 그러면 참이니까 다음 조건을 물으러 가겠지만 6이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거짓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건 갈 필요가 없죠. 하여튼 이 AND 조건에 의해서 얘는 false가 떠야죠. false가 떠야죠. 예. 자, 그 다음 표시 형식을 했어요. 이건 뭡니까? 2006년 5월 4일을 연도 2자리점, 월 1자리점, 날 1자리점, 맞네. 0.57은 0.6 반올림했네요. 우리라는 골뱅이, 우리 사랑 맞고요. 8시 5분 8시 5분이에요 이거는요. 시간을 표시할 때는요, 초는 생략할 수 있지만 시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서. 그러니까 18,5라고 하는 건 8시 5분이지 8분 5초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틀린 말. 그 다음에 각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량, 추세를 보는 거죠. 추세. 꺾은선이 가장 좋죠. 꺾은선이 가장 좋고요. 자,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은 끝에 있는 숫자가 증가된다. 숫자가 지금 3번 들어가 있어요.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도 있고 중간에 있고 끝에도 있는데, 자동 채우기라면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 중에 1학년 1반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가 증가된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있는 게 증가되느냐, 앞에 있는 게 증가되느냐, 다 증가되느냐, 오른쪽만 증가되느냐, 뭐 그런 걸 묻는 것 같은데, 예, 오른쪽에 있는 것만 증가된다 하는 거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오해 문제 좀 풀어볼게요. (2013년도 3월 9일날)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제5회라고 써 있습니다. 2013년도 시험이니까는요, 윈도우 7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상으로 시험을 이제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1번. 작업 표시줄이 어디죠? 현재 제 화면에 밑에 보시면 뭐가 많이 작동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뭐를 복사하는 창도 보이고 무슨 작업도 보이는데,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작업 표시줄입니다. 거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즉 바로가기 메뉴라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것 중에 도구모음이라고 있어요. 도구모음. 이 도구모음에 가보시면 주소, 링크, 태블릿 PC 입력판, 바탕화면 입력 도구모음, 이렇게 5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예. 도구모음에 가면 바탕화면 있죠? 빠른 실행 어딨죠? 연결? 연결이 있어요? 뭐가 없다? 바탕화면? 바탕화면 만들어요? 자, 속성에 가볼까요? 속성. 도구모음 있어요. 도구모음. 링크, 바탕화면. 예. 지금 우리 제 화면하고 우리 책하고 좀 다르죠? 자, 바탕화면 있고요. 연결이 하는 링크고요. 여기 지금 보기가 잘못됐는데, 예, 여기 보시면 주소 링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링크 대신에 연결이 아니라, 예, 링크로 되어 있고, 예, 빠른 실행에는 입력 도구모음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때는 윈도우 7이 아니라 윈도우 XP였었네요. 이 당시 때 문제는 윈도우 XP였었어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수정이 된 거예요. 이 출판사에서 작업을 할 때.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있는 문제 그대로 가져오면서 윈도우 XP를 윈도우 7이라는 글자로만 바꿔치기 해서 제가 편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요게 메뉴가 좀 달랐던 거네요. 근데 알림 영역이라는 말은 없어요. 알림 영역이라는 말 자체는 2번 문제. 웹상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연결을 하는 거죠?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는 거죠?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될 테고요. 자, 컴퓨터가 우리 집이 느려.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모니터를 교체하면은 성능이 좋아지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큰 거로 교체하면 성능이 좋아질까요? 작은 거로 교체하면 성능이 좋아질까요? 모니터가 커지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더 바빠져요. 해상도가 높아지면 컴퓨터가 그만큼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만약에 큰 거로 교체를 해버리면은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비효율적이죠. 오히려 CD롬을 교체하는 건 좋죠. 느린 CD롬에서 빠른 CD롬으로 바꾸면 CD롬으로 작업하는 건 빨라지는데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향상되는 건 아니고 CD롬만 좋아지는 거지. EID 포트 확장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컴퓨터 안에는 하드디스크나 CD롬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포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확장 포트라 그래. 확장 포트. 근데 그거를 뭐 확장을 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하드나 DVD 장치, CD롬 같은 거를 많이 연결하면 또 느려져요, 컴퓨터가. 그렇죠? 근데 메모리, 램, 주기억 장치를 늘리면 1기가 쓰는 컴퓨터를 2기가 또는 4기가로 늘리면 컴퓨터가 빨라져요. 제일 좋은 거는요, CPU를 바꿔야 돼요. CPU. 엔진을 바꿔야지, 엔진을. 근데 CPU를 바꾸려면은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메인보드도 교체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는 CPU를 뜯어 고치면 제일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 그래서 메모리를 확장한다. 메모리를 늘리는 거지. 1기가 쓰는데 옆에 비어 있으니까 메모리 꽂는 자리가 2개나 4개가 있는데 하나만 꽂혀 있더라 이거야. 1기가가. 그럼 하나 더 사서 꽂으면 되죠. 그럼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좋아져요. 자,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했다라고 했어요. 무선 통신 RFID. 하이패스 이런 거 아시죠? 우리 자동차 이렇게 지나가면서 톨게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요금 통과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RFID를 이용해서 하는 거. 윈도우를 부팅하는 과정에서 자기 진단, 주변 기기 등의 점검을 먼저 실시하는 기능이 뭐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바이오스. 롬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롬 바이오스. 근데 롬은 하드웨어고 바이오스에 들어있는 건 소프트웨어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펌웨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펌웨어. 예. 자, 6번 문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는. 전자우편에선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이 메일을 보내는, 받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내가 전자우편을 쓰면 내가 보낸 편지를, 내가 쓴 편지를 상대편한테 보내줘야 되고, 또 상대편에 쓴 편지가 나한테 오게 되면 내 편지를 받아줘야죠. 배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종이 편지를 보내고 받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메일을 보낼 때는 SMTP라는 프로토콜이 움직이고, SMTP. 그 다음에 수신을 할 때는 POP라는, POP. SMTP는 송신이에요. 수신이 아니라. 예. POP는 수신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수신. 그러니까 3번도 수신, 4번도 받는 거니까 수신이잖아. 그러니까 3번과 4번 중에 뭐 하나 틀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은 SMTP, POP, POP3. SMTP하고 POP하고 두 가지. SMTP는 보내는 거, POP는 받는 거. 일단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전조편에 관한 거는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상대편이 인터넷상에 접속을 하지 않아도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편이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만 보낼 수 있다. 이거는 틀린 거죠. 그런 거. 자, 윈도우 7에서 컴퓨터가 딱 켜지는 순간 전원 스위치를 당도는 컴퓨터 켜지지 않습니까? 그때 F8번을 누르면 부팅 메뉴가 열려요. 부팅 메뉴. 그래서 제일 위에가 안전모드, 안전모드 네트워크, 무슨 그래서 종류별로 꽤 많은 메뉴들이 뜹니다. 그래서 부팅할 때 원하는 형식으로 부팅할 수가 있어요. 주로 내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팅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자, 8번. 초기의 컴퓨터들이 사용했던 시스템 방식인데 세탁기에 세탁하듯이 급여 계산하든지 성적 처리할 때처럼 일정한 양이 모여야만이 처리하는 거. 이걸 일괄 처리. 영어로는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BATCH. 배치 프로세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요. 일괄 처리라 그래서 일괄 처리. 배치 우리 책에 BATCH 네,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써있어요. 프로세싱 네, 프로세싱. 우리 책에 보면 해설되어 있네요. 일괄 처리. 초기의 컴퓨터가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작동하기가 불가능했거든요. 성적 처리할 때는 성적 처리만 해야지 성적 처리, 급여 처리를 한꺼번에 못했으니까 몰아서 하는 거예요. 몰아서.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프로그램이 나온 거죠. 성적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처리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그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악성 코드. 악성 코드는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고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안 좋은 프로그램, 유해 프로그램을 다 악성 코드라 그래요. 과거에는 바이러스라고만 그냥 통칭해서 불렀는데 바이러스도 악성 코드고 웜도 악성 코드고 그 다음에 해킹 프로그램, 해킹 툴 같은 것도 악성 코드고 하여튼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은 다 묶어서 악성 코드라고 부르자 한 거죠.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뭐 방화벽 같은 의미 같은데 방화벽? 예. 때로 잘못된 정보를 남발할 수 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거는 방화벽이 해야 될 업무죠. 때로는 실행하지 않은 파일이 저절로 삭제되거나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어느 날 보니까 양이 바뀌었어. 용량이. 나는 분명히 100이라는 용량을 기억하고 있는데 200으로 바뀌었어. 100이었는데 50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걔를 열어보니까 안 열려. 훼손된 거죠. 뭐 스파이웨어라든지 트로이 목마 이런 것들이 다 악성 코드다. 자, 인쇄. 자, 우리가 인쇄 명령을 걸면은요. 인쇄 명령을 걸면은 보세요. 제가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건단 말이에요. 인쇄를 걸어서 프린터를 통해서 여기 있는 프린터를 통해서 인쇄 명령을 걸면 인쇄가 쭉 진행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엑셀도 엑셀 말고 여기 메모장에 있는 것도 인쇄를 걸 거예요. 뭐로 인쇄할 거냐? 요거로 인쇄를 할 거예요. 앞에 있는 거로 인쇄해 볼까? 잠깐만.
요거로 인쇄를 해볼게요. 인쇄 명령을 걸었어요. 그럼 인쇄가 쭉 되면 화면 하단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프린터 그림이 있어요. 프린터 그림이. 이 프린터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인쇄 명령이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이렇게 인쇄 명령이 대기 중에 있는데 제가 인쇄 명령을 걸었지만 사실 그 프린터기는 없는 프린터기 가짜였거든요. 인쇄가 안 되고 지금 막힌 거예요. 근데 나는 얘는 어떻게든 인쇄를 해야 되고 얘는 인쇄 안 할 거야. 그럼 얘를 오른쪽 눌러서 취소 눌러요. 그럼 메모장 요거는 사라지고. 근데 이제 이 문서를 중지 인쇄하지 마. 기다려. 이제 밥 먹고 왔어. 내가 번호 앞에서 인쇄해야 돼. 그럼 계속 그럼 또 인쇄가 되겠죠. 근데 인쇄된 거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을 고칠까? 여기 보니까는 기출 문제인데 얘를 5장 인쇄해볼까?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건 안 돼요. 인쇄 관리자 창에서 인쇄 대기 중인 인쇄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파악해봤잖아요. 2가지가 대기하고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문서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편집하는 기능은 없더라 이거죠. 11번.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가 한 번에 연산 처리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했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64비트 윈도우예요. 64비트. 32비트 윈도우가 있고 64비트 윈도우가 있는데, 그럼 32비트 같으면 4바이트인가요? 48에 32? 자, 여러분들 워드. 처음에 비트가 뭐예요?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죠. 자, 틀려. 왜 이렇게 오늘따라 스펠이 틀리지? 예. 바이트가 모여서 뭐가 되죠? 워드가 되죠, 워드. 근데 워드는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예. 풀 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하프 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더블 워드가 있어요. 더블 워드가 있는데, 풀 워드가 4바이트예요. 48에 32비트. 하프 워드는 16비트. 더블은 8바이트니까는 8분의 64비트.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워드 단위로 처리를 합니다. 워드 단위로. 밑에 해설 잘 나와 있네요. 비트, 바이트. 근데 바이트는 8비트인데 8비트씩 처리하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복잡해서 4개씩 쪼개서 한다 그랬어요. 그 4개를 니블이라고 표현했죠. 니블이라고. 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네요. 그 부분. 자, 그 다음 12번.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뭐예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못해요. 하던 일을 멈춰야 되죠.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이게 갑자기 막 밤 자다가 말고 울어요. 열이 많이 나요. 그럼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애 들쳐업고 병원 가야죠. 저희 집 애들도 아주 더위라면 질색을 했었어요. 처음에 막 더운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애들이 더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면 좀 괜찮은데, 모르니까 애가 막 엉엉 울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응급실에 막 갔었어요. 소아아동병원. 예, 서부역에 있는.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네요. 아까 뭐 윗돌이 좀 뺏겨놓고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닦아주면 된대. 그걸 몰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가 또 울면은 이제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게 인터럽트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급한 일을 처리해야 돼. 그 급한 일을 처리하고 나면 원래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인터럽트의 종류를 보니까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외부 인터럽트 중에는 하드웨어에 문제가 발생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도 많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 뭐예요? 프린터로 인쇄를 한참 하다가 종이가 없대. 인터럽트 발생해요. 또 종이가 구겨 들어갔어. 그러니까 프린터가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인터럽트 발생해요. 잉크가 없대. 잉크 갈아 끼래. 그럼 또 인터럽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인터럽트입니다. USB 메모리에다 복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다고 USB 메모리를 확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드웨어가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인터럽트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 번째는 중요한 거죠. 인터럽트 발생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큰 요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FTP? FTP는 뭐 하는 거예요? 파일을 전송하는, 파일을 송수신하는 서비스예요. 예전에는 전자우편을 보낸다 그러면 내 전자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나서 자료를 따로 소포로 보냈단 말이야. 지금처럼 첨부를 안 하고. 또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FTP라는 걸 써야 되고, 그냥 자료실 같은 거, 자료실. 자료실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런 자료실 서비스를 받으려면 FTP를 해서 그 안에서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고 이랬었어요. 그 다음에 텔넷. 텔넷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닌 컴퓨터에 내 것인 것 마냥 들어가는 거. 여러분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네이버가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막 쓰잖아요. 네이버 서비스를. 그런 것들을 텔넷 서비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서비스가 돼 있다가 언제부턴가 하나로 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월드와이드예요. 월드와이드웹. 월드와이드웹. 그래서 www 뭐 따따따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www라고 하는 서비스가 최근이라고 봤자 뭐 좀 됐지만 이게 가장 통합적인 서비스죠.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고 다음에 들어가면 로그인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월드와이드웹 서비스고, USB는 뭔지 아시잖아요. 13번에 문제를 낸 의도가 뭘까? 출제 의도를 모르겠어. 네. 맞추라고 서비스로. 근데 이런 문제를 보고 이걸 틀리면 야, USB가 뭐니? FTP가, 근데 FTP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공부 안 하면. USB는 인터넷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몰라. 공부 안 하면 그것도 모르겠지 뭐. 14번. 자, 화면 장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면 장치. 윈도우 XP에서는요,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 그랬어요. 화면에 관한 정보를. 근데 윈도우 7에서는 개인 설정 창이라 그래요. 개인 설정 창인데, 테마, 바탕화면 배경, 뭐 창색이라고 우리 여기는 지금 윈도우 XP에 관한 문제인데 사용자 계정이라든지 볼륨 조절 같은 거는 없죠. 여기는 볼륨 조절이 답이고 우리 책에는 사용자 계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 계정이라는 기능에 가서 따로 하는 거죠. 다른 문제를 표시하고 있네요. 15번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하면 뭐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초고속 인터넷 이런 거. 그 다음에 디지털 대용량 압축 기술 이런 거. 그 다음에 쌍방향성.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용량이 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 과거에는 USB 메모리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용량이요? 128메가, 256메가, 1기가짜리 샀으면 1기가짜리 갖고 있으면요, 우와 굉장하다 그랬어요. 1기가. 근데 지금은 1기가짜리 구하기 어려워요. 대부분 16기가, 32기가 뭐 이러잖아요. 용량이 커졌어. 근데 아날로그는 아니죠. 디지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틀린 말이네요. 자, 16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실행하면 http://www.naver.com 하고 이렇게 주소가 뜨지 않습니까?
그 주소를 표현한다 그래서 URL이라 그래요. URL이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인쇄 관련된 명령 볼게요. 인쇄. 해설을 보면 해설 보세요. 참 이거 URL 해설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올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URL을 자세히 보시면요. http://www.naver.com 이렇게 나와 있고요. ftp://ftp.naver.com 이렇게 나와 있고 telnet://telnet.naver.com 이렇게 나오고 naver.com 나오고 그런데 이제 메일 투 얘는 콜론 해가지고 뭐 id 골뱅이 naver.com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메일 투는 여기 슬래시가 없어요. 슬래시가 없어요. 우리 해설을 보시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URL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메일 투는 콜론으로 끝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슬래시가 붙어요.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 아무래도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인쇄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대처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윈도우 7이든 XP든 간에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프린터를 사왔는데 오 새거야 좋아. 그래서 인쇄를 딱 걸었어. 근데 뭐 인쇄가 안 된대. 그럼 찾아봐야지. 전원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이거는 기본적인 거지 뭐. 그 다음에 프린터 프로그램을 깔아야죠.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인쇄 일시중지가 걸려 있는지. 밥 먹고 와서 보니까 인쇄가 안 돼 있어. 야 이거 인쇄가 안 돼 있냐? 가서 보니까는 아까 중지를 걸어놨어. 누가 걸어놓은 거지. 근데 두 번째 보면 스풀 기능에 관련된 설정이라는데 스풀하고는 인쇄하고 상관없죠. 스풀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인쇄는 되지 않습니까? 자, 시스템 클럭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 자, 밀리세컨드, 나노세컨드 이거는 뭐예요? 얼마나 빠르냐 하는 거죠. 빠르냐. 근데 메가헤르츠는 뭐예요? 기가헤르츠, 메가헤르츠. 우리 강의실은 3.2기가헤르츠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3200메가헤르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하는 건데 이게 시스템 클럭 스피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가 기가헤르츠, 메가헤르츠를 쓰는 거예요. 메가헤르츠는 옛날 컴퓨터고 펜티움 3 같으면 메가헤르츠를 쓰겠지만 펜티움 4서부터는 다 기가헤르츠로 들어갑니다. 자, CPS는 뭡니까? 캐릭터 퍼 세컨드. 초당 몇 글자를 인쇄하느냐. 프린터의 인쇄 속도를 표현하는 단위예요. 캐릭터 퍼 세컨드. 초당 몇 글자를 인쇄하느냐. 거기 나와 있나요? 해설에는 안 나와 있네요. 자, 컴퓨터가 얼마나 좋으냐를 나타나는 단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그 클럭 스피드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면 밉스라는 말도 나오죠. 밉스, MIPS 이거는 초당 몇백만 번을 계산하느냐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플롭스는 1초당 부동소수점 연산을 얼마나 많으냐 하는 부동소수점이라는 거는요. 부동소수점은 굉장히 복잡한 숫자를 부동소수점이라 그래요. 5.3 이런 거 말고 엄청나게 복잡한 숫자. 막 소수점 이하가 막 엄청나게 많아서 막 복잡한 거.
그런 거를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 1초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폴롭스다 라는 거죠. 마우스, 키보드에 숫자판이 있어요. 오른쪽 숫자판을 마우스처럼 쓰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마우스 기능도 아니고 키보드 기능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접근성에 관한 기능이에요.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오른쪽 숫자판을 갖고 따지는 거다 보니까 이건 키보드에 관한 기능이다, 마우스에 관한 기능이다 라고 많이 따져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는 4개 필요한 옵션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접근성 센터에 관한 기능이거든요. 1번은 아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면 보세요. 제가 컨트롤 키 눌렀다 뜨면 이렇게 원 같은 게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이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트 위치가, 지금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컨트롤 키를 쓰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자, 컴퓨터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 일반 하드디스크가 HDD예요. HDD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예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인데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커요.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회전체다 보니까 진동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더 이상 빨라지지 않더라. 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속도는 그냥 머물러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 그리고 무거워요. 철판이 들어가 있어서 무겁고 충격에 민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플래시 메모리, USB 메모리나 디카 메모리에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를 용량을 크게 만들어서 쓰는 저장 장치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SSD다. Solid State Disk, Solid State Disk라고 하는 SSD. 지금은 각광받고 있어요. 아직도 비싸긴 비싼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DVD는 느리고 집 디스크는 지금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수십 년이 됐는데. 자, 엑셀 1번 볼게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이용해서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가산점을 준대요. 네, 봅시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요.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C의 두 번째 셀이 B의 두 번째 셀보다 크다면, C의 두 번째 셀이 B의 두 번째 셀보다 크다면은 C의 두 번째에서 B의 두 번째에서 빼준 값을, 잠깐만, 그러면 C의 두 번째 셀이 B의 두 번째 셀보다 크다면 일단은 맞는 말이고, 그러면 기말고사에서 80점에서 90점이 향상됐으니까 그 10점 점수에 대해서 20%를 주니까 가산점이 들어갔고, 두 번째 보기는 뭐예요? 중간고사 점수가 기말고사 점수보다 크다면,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를 뺀 점수가 0보다 크다면, 다른 말로 B2가 C2보다 크다면이잖아요. 그럼 중간고사가 커야 되잖아. 기말고사를 잘 본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건데, 두 번째 보기는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점수가 좋으면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를 또 빼서 가산점을 준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보기를 써야 되는데 두 번째를 바뀐 거죠. 네 번째는 어차피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크다면,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크다면, 즉 기말고사가 향상된 게 없네요. 그럼 빵점 주고 가산점이 없는 거고요. 아니면 기말고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절대값, ABS가 절대값이죠.
차이값에서 20%를 주고. 네 번째는 맞는 말이죠. 두 번째가 틀린 말입니다.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를 쓸 때는, 하이퍼링크는 클릭하면 네이버가 열리고, 클릭하면 전자우편이 작동되고, 클릭하면 뭐가 열려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하고 매크로는 달라요. 뭐를 클릭을 하면 네모를 클릭했더니 엑셀에 있는 어떤 기능이 쫙 작동되더라. 이게 매크로고, 어떤 네모를 클릭했더니 A의 첫 번째 셀로 가라고 하더라. 그럼 하이퍼링크고. 하이퍼링크하고 매크로는 별개이기 때문에 결합이 안 돼요. 첫 번째가 틀린 말입니다. 워크시트. 자, 워크시트에서 숨기는 걸 하는데, 한번 볼게요. 아까 엑셀에서 제가 이거를 보기에 가면 숨기기 하는 거 있었죠. 숨기기. 그러면 어떻게 숨겼어요? 지금요. 이 숨기기는 파일을 숨기는 거죠. 통합문서 파일을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시트명, 밑에 있는 시트가 있어요. 어디 갔지? 밑에 있는 시트가 있어요. 여기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 있는데, 시트 1을 숨겨라 그러면 숨어요. 시트 2도 숨어라 그러면 숨어요. 시트 3도 숨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는 못 숨어. 하나는 두어라 이거지. 하나는 두어라. 여기서 말하는 숨기기하고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숨기기하고는, 여기는 지금 숨기기 취소를 누르면 숨겨져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숨기는 건 뭐예요? 그냥 화면상에서 살짝 안 보이게 만드는 것 뿐이지. 근데 시트에서 숨기는 건 뭐냐면 아예 안 보이는 거야. 필요하면 보이는 거고. 그건 왜 숨길까? 요 시트 1번에다가 굳이 남이 봐서는 안 되는 것들, 봐봤자 득되지 않을 것 같으면 숨겨놓는 거야. 우리 회사의 월급 구조, 호봉당, 직책당 호봉에 따른 기본급. 그래서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몇 %의 급여가 올라가는지, 이런 거는 굳이 남들 보면 안 되잖아요. 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숨겨놓는 거죠. 근데 이제 혼동될 수는 있어요. 새 통합 문서의 시트 개수는 정의할 수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옵션에서 나는 4개, 5개를 보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은 3개지만 이제 새로운 문서를 열면 그때는 5개로 열리는 거고, 5개로 열리는 거고, 다시 3개로 돌려놔야지. 3개 돌려놓고 또 새로운 문서를 새로 시작하면 그때는 또 3개가 열리고.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을 여기를 셀이라고 부르고, 모두 숨기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24번. 24번은 뭘까요? 이거는 추세네. 추세. 추세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추세선. 지금 가면 2020년에 가면 수명이 더 늘어날 것 같아.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추세. 25번. 입력된 숫자 값이 너무 커다. 그럼 뭐예요? 넘버 나오죠. 잠깐만. 샵 밸류는 뭐예요? 셀에 입력한 숫자 값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나오는 건, 입력된 숫자 값이 너무 커서 셀 안에 나타낼 수 없을 때 표시하는 거는 샵샵샵샵 뜨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숫자의 내용이 엑셀이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벗어나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샵 넘버. 수식이나 함수에 잘못된 숫자 값을 사용할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샵 넘버는 문제에도 지금 해설에도 나와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벗어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보기도 사실은 틀린 거야. 잘못된 숫자 값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라 그래요. 오버플로우. 자, 숫자에는 오버플로우 또는 언더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오버플로우라는 거는 넘치는 거예요. 물통에다가 물을 받고 있는데 물이 넘쳤어요. 그게 오버플로우야. 쌀통에 쌀이 있는 줄 알고 바가지로 뻑뻑 긁었더니 쌀이 한 톨도 없어. 계속 뻑뻑 긁다 보면 구멍 나지 않습니까? 언더플로우야. 그러니까는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상에서 정해진 숫자의 범위가 있어요. 10의 308승까지라든지 마이너스 10의 308승까지라든지 어떤 숫자의 범위가 있는데 어떻게 숫자를 더하고 곱하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커진 거야. 그러면 오버플로우 발생이 되고, 숫자를 빼고 나누다 보면은 숫자가 또 너무 작아서 마이너스 값으로 너무 작아서 계산할 수 없는 숫자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언더플로우. 그럴 때 샵 넘버 NUM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탭 반복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번째 줄을 인쇄할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인쇄한다는 거예요. 달러 4니까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만약에 달러 C라고 써 있으면 뭐예요? C라고 하는 열. 근데 4라고 썼으니까 네 번째 줄이잖아요. 줄은 행이라고 보는 행.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이냐 열이냐 이걸 갖고 따지는 거야. 네 번째 줄 그러면 알아들고 하는데 줄이 뭐지? 한자로 행, 열 뭐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번의 답은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이 문제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90이라는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90이 여기도 하나 있어요. 왼쪽에 90은 여기도 유승철에도 90이 있고요. 여기도 90이 있고 여기도 90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열이라는 건 뭐예요? 열. 칸이죠, 칸. 요렇게 찾아가겠다. 여기까지 찾아가겠다. 이렇게. 없으면 또 이렇게 찾아가겠다. 이거죠. 또 없으면 옆으로 이렇게 찾아가겠다. 이거. 열이 아니라 행 같으면 어떻게 돼요? 90이 있는 이렇게 찾고 이렇게 찾고 이렇게 찾아가겠다 이거죠. 근데 현재는 90이 있는 셀에서부터 칸을 찾는 거니까 87, 78, 90 찾았네. 그 뒤 여섯 번째 셀이네. 만약에 열이 아니라 행이라면 어떻게 돼? 행이라면 이렇게 찾다가 2의 네 번째 셀을 찾겠죠. 행이라면 열이니까 왼쪽에는 C는 안 가요. 지금 D니까 D, E, F, G 이렇게 가겠지. 현재 위치에서. 그래서 D의 여섯 번째 셀이다 하는 거. 28번. 차트 1을 완성했는데 차트 2로 변경이 됐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경됐는가? 제목은 그대로 있는데 아래에 있던 범례가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판매량이라는 갑축이 세로 쓰기로 변했네요. 그 다음에 갑축이 0부터 200까지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차트에는 10서부터 160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눈금선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고 주눈금선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보조축은 없잖아요. 오른쪽에 뭐가 없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근데 보조축 얘기를 하고 있네. 두 번째 보기에서. 네. 보조축은 잘못된 말이다. 지금까지 풀어본 문 중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 29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23,4,543인데 세 번째 보기는 뭐냐면요. 이제 100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래서 234로 끝나느냐 235로 끝나느냐 이건데 543이 500을 넘었으니까 500 이상이니까 반올림이 되니까 2235로 남아야지. 235로 가야죠. 234가 아니라 무조건 자릿수를 줄이면 소수점 이하도 두 자리 있었던 걸 한 자리로 줄인다든지 하면 반올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2, 3, 4, 5, 4, 3이라는 거를 마지막 뒤에 세 자리를 줄여야 되는데 543이니까 반올림에서 2, 3, 4가 아니라 2, 3, 5로 남아야 되겠지. 2, 3, 5로. 그거 정렬. 정렬은요,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이게 있어요. 우리가 정렬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뭐 정렬이 안 될 것 같은데, 정렬이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정렬에 들어가면 여기에 위에서 아래, 외, 좌에서 우로. 옵션에 들어가면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나 아래에서 위로나 그놈이지 뭐. 왼쪽에서 오른쪽.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정렬을 할 거냐, 아니면 이런 거예요. 여기 국어, 영어, 수학, 여기 90점, 80점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이 순서대로 정렬할 거냐, 이 순서대로. 그래서 80, 90으로 가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근데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보니까 수학이 앞으로 와야 돼. 가나다 순에 의해서. 그러면 정렬에 가서 좌에서 우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니까 달라졌죠? 오름차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기타 과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정렬에 가서 기타 과목이 가나다 수준에 의해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 이렇게 통째로 과목을 정렬한다든지, 이건 점수를 정렬하는 거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네 번째,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자, 시나리오 요약에 왔네요. 자, 보세요. 현재 값은 하나고, 시나리오 하나네. 뭐 기간 연장이나 시나리오 하나만 만들어 놨네. 두 번째 보기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나리오가 두 가지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B의 다섯 번째 셀에 값이 변경이 되면은 뭔지는 몰라도 납입금이라고 되어 있는 결과가 바뀐다 이거잖아요. 그때 시나리오는 기간 연장이라는 거 하나 외에는 없더라. 두 번째가 틀린 거죠. 이건 뭘까요?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냐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보세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범위는 여기죠?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름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키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조건은 여기죠? 키가 170 이상이라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는 D 카운트 가로 열고 A1부터 D5까지 컴마 3 컴마 F3부터 F2부터 F5 F3. 이건 뭐예요? 이 범위 중에서 뭐의 개수를 세래요? ABC 세 번째 거니까 키의 개수를 세는 거죠.
만약에 2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2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근데 이름은 글자잖아. 그러니까 D카운트는 못 세죠. D카운트 A는 셀 수 있어요. D카운트 A는 숫자 글자를 다 세는 건데 D카운트 갖고는 어떻게 세는 거예요? 숫자만 셀 수 있는 거니까 이때 3이라고 써도 되고 1이라고 써도 되죠. 번호의 개수를 세든 키의 개수를 세든 몸무게의 개수를 세도 상관없잖아요. 조건은 170 이상이면 되니까. 근데 뭐는 안 된다? 이름의 개수는 못 써요. D카운트 갖고는. 예. 자, 그런데 1번은 D카운트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기에 보니까 컴마 2라고 썼잖아. 2는 뭔데? 이름이잖아. 이름은 글자니까 D카운트를 못 세는 거죠. 당연히 못 세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D카운트 A라고 써 있잖아요. D카운트 A. 그러니까 D카운트 A 때는 숫자든 글자든 다 세는 거고. 세 번째 보기는 뭐예요? 이걸 3이라고 썼잖아. 3. 키의 개수를 세라 이거지. 또는 4라고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몸무게 개수를 셀 수도 있고 번호의 개수를 셀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가 틀린 거다. 의미 아시겠죠? 예.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부분합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작업을 하려면은 정렬을 하고 뭐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항목을 마음대로 X축, Y축을 바꾸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우리 시험은 항상 어떻게 왔냐면 같은 시트상에 있는 어느 셀에 출력을 하라라고 명령을 걸어요. 근데 ITQ라는 자격증 시험에는 별도의 시트에다 출력하라고 하거든요. 또 다른 시트에다가.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결과가 자기가 있는 원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 출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출력할 수도 있고. 근데 뭐뭐에만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보기 중에 뭐뭐에만 하는 거. 그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학년 일반 파일인데 파일 이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칸이 떨어져 있네. 빈칸이 들어가 있으니까 헛다운표가 들어가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일명이니까 대괄호가 들어가야 되겠고, 기말고사는 쉬트니까 느낌표가 찍히겠고. 자, 첫 번째 보기는 1학년 1반 .xlsx라고 되어 있는데 대괄호도 없고 헛다운표도 없고. 2번은 꺽쇠를 썼네요. 그렇죠? 부등호를 썼으니까 틀렸고, 네 번째는 괄호를 써서 틀렸고 헛다운표도 없고. 세 번째가 답이다. 세 번째. 35번 페이지 설정. 자동 맞춤 옵션을 이용하면 뭐예요? 아, 내가 인쇄하다 보니까 이게 두 페이지로 늘어나네. 얘를 조금 줄이면, 그래서 자동 맞춤에서 딱 체크하면 한 장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 60%, 80%로 축소해서 인쇄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이 있고. 여백이 뭐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저 페이지 설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가면 여백이라고 있어요. 여백. 근데 문제는 뭐예요? 페이지 나누기 옵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백에 페이지에는 페이지 나누기라는 게 있습니까? 시트에는 페이지 나누기라는 게 있습니까? 머리글 바닥글에도 있습니까? 여백에 있습니까? 페이지 나누기라는 말은 없죠. 특히 여백은 뭐 하는 거예요? 좌우상과 여백 만드는 거잖아요. 여백 설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틀린 말이죠. 이거는 여백에는 좌우상과 여백을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자, 보세요. 얘를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다시 앞에서부터 좀 줄여서 볼게요. 자, 이런 데이터를 내가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에 몰려 나오잖아요. 왼쪽에.
그래서 얘를 가운데 넣으면 어떻겠냐. 이게 가운데, 이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가운데 나타나는 거고. 야, 그마저 이것도 가운데 하자 이거지. 그럼 어디에? 여기 가운데 나타나게 해라 이거죠. 그런 기능이에요. 여백은 그런 기능이지. 옵션에 가서 뭐 처리해도 이건 뭐 다른 거니까 필요 없고. 예. 36번 볼까요? 아래 시트에서, 아래 시트가 어딘가요? 고급 필터를 걸었대요. 이게 뭘까? 잘 보세요. 목록 범위는 A의 첫 번째부터 C의 열 번째죠. A 첫 번째부터 C 열 번째니까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복사 위치는 뭐예요? 복사 위치 여기 보세요. 학과명만 출력하라는 거죠. 학과명만. A 12번째 출력하는 내용을 봤더니 우리는 보통 A 12번째 클릭하면 거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어떤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쫙 출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다 찍히는 거잖아. 조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학과명만 출력하래요? 그러면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두 번도 나오네? 그런데 동일한 항목이 있으면 경영학과 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하나만 출력해라 이거야. 그럼 이 결과를 출력하면은 학과명만 출력이 되는데 경영학과, 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컴퓨터학과, 물리학과, 건축학과, 기업학과 이렇게 나오겠지. 중복되는 건 빼고 걸러낼 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37번 매크로. 다음 매크로 대화 상자 중에서 맞고 틀리는 걸 따져보자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매크로 1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매크로를 이제 실행하려고 그러나 봐요. 예. 그래서 이 매크로를 이름을 선택하고 나서 실행 누르면 매크로가 쫙 작동이 되겠죠.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단계별로 하나씩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릭하고 넣은 썸 함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단계씩 출력하려고 그러면 하나씩 출력이 되겠죠.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는 여기 새 매크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죠. 만들기라는 항목이 이름은 있는데 비활성이 돼 있잖아요. 왜? 매크로 1이라는 매크로 이름을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 매크로 2라고 쓰면 어떻게 돼? 매크로 2를 쓰면은 매크로 2라는 매크로는 없잖니까 그때는 만들기가 가능하죠. 만들기가 가능하죠. 만들기라는 말이 있는 걸 봐서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는 건데 현재는 있는 매크로를 선택했으니까 그 이름으로 못 만들지. 중복해서는. 그래서 매크로 만들 수는 있어요. 예. 38번은 뭡니까? 지금 가로, 세로가 항목이 되게 많아요. 이때 원형 차트는 안 돼요. 원형 차트는요 이렇게만 됩니다. 강남 것만 한다든지 이렇게, 또는 1, 4분기만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2, 4분기만 한다든지 한 줄만 한 칸만 하는 거지 여러 줄 여러 칸을 한꺼번에 블록을 잡아서 이 차트를 만드는데 원형 차트는 안 된다. 대신에 도넛형은 가능해요. 도넛은 원형 안에 또 다른 원형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39번 매크로. 매크로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매크로를 고치고 싶어요. 그럼 편집하면 되죠. 편집하면 되지 않습니까?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내 맘이지 뭐. 예. 그렇게 하면 되니까는 이상 없이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0번 메모. 메모에 관한 설명이다. 메모에서는 자, 메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지우면 데이터만 지워지는 거죠. 딜리트 키 누르니까. 우리 엑셀에서 여기다 메모를 이제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메모를 삽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메모가 나타나고 아니면 사라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매크로 갖다 대면 메모가 뜨고, 그런데 우리가 삭제를 누르잖아요. 여기 지우개를 이용해서 삭제를 할 때 메모만 지울 건지 내용만 지울 건지 다 지울 건지 서식만 지울 건지 인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딜리트 키를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메모는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데이터를 지우면 메모는 그대로 남아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주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굉장히 복잡한 거를 보기에 내기도 합니다. 어려운 거를. 그런 건 대부분이 맞다. 답은 사소한 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5회까지 풀어보고 관련도 이 책에 없었던 거 2세트를 더 풀어봤는데, 이렇게 풀어보신 거를 가지고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시고 6월 한 20일쯤에 필기시험 6월 20일 전이라도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실기 수업도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책에 없는 내용도 제가 인쇄해서 드릴 거니까는요, 설명하고 해설하고 다 드릴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뭐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짝 공부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는 벼락치기인데 잠깐 하루 공부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냥 일주일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 지워놓고 오늘부터라도 반짝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반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왕창 막 10시간 공부하고 내일은 쉬고 이러지 마시고 2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매일 하세요. 매일 반복해서. 그럼 머릿속에 자극을 받아서요,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시험날 시험 보시고 돌아서서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합격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